3기 5기세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한 보살님이 잠을 못 잔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너무 바쁜 일상 속에 있으면 잠이 안 오길래 템플스테이라도 와서 산사에서 자연 속에 있으면 잠이 좀 잘 올까 싶어서 휴식형 템플스테이 참석을 했는데도 잠이 안 온대. 그래서 겨우 눈만 붙이고 잠을 설치다가 한두 시간밖에 못 자니까 매일 피곤하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이 중에도 좀 잠을 설치시는 분이 요즘 현대인들 많죠, 그죠? 그 이유가 평소에 늘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그런 거야. 길을 가면서도 생각하고, 운전하면서도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생각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생각을 하고, 늘 매사에 굳이 생각하지 않아야 될 상황 속에서도 늘 생각하는 게 익숙해 있으니까 자야 될 상황 속에서도 습관적으로 자꾸 생각이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은 가끔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도 안 들려요. 늘 자신이 떠올리는 생각만 지각이 되니까. 혹여나 그 생각의 유형 중에서 왠지 모를 당장 우리는 와,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생각하면 괜히 막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고, 앞으로 안 될 것 같다 생각하면 괜히 인상이 써지면서 그 걱정이 들어요. 혹여나 평상시에 뭔가 작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작은 불안감과 근심이 습관적으로 자주 일어난 사람이라며 잘나가 누웠다가도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생각 때문에 괜히 근심 어린 마음에 무거워지고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요. 걸을 때는 걷고, 자기 속의 것을 조금, 속에 똥 차면 몸이 안 좋잖아요, 그죠? 비워야 돼. 숨도 너무 컬떡거리면 숨을 잘 못 뱉어내면 숨을 잘 뱉어내야지 좋은 새 공기가 들어오지. 숨을 하면 많이 못 뱉어내면 새 공기를 많이 못 마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이 좀 훅 비워져야지 주변의 상황들이 온전히 새로운 인식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매사에 늘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데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아도 여실하게 보이고 들리고 인식되는 감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생각은 늘 누구보다도 생각은 빨리 하지만 생각을 하지 않고서 삶을 실감하는 감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좀 쉬어지기 시작을 하면 사실 나라는 상도 생각이 돌아갈 때만 내가 있지, 잠이 들었을 때나 그냥 뭔가 확 빠져 있을 거나 멍 때리거나 하고 생각이 돌아가지 않을 때는 나란 상도 없죠.
평소에 늘 생각을 떠올리고 생각의 힘이 강한 사람은 나라는 상도 강해요. 그래서 늘 나라는 상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늘 내가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늘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낯선 곳에 가면 정보가 없으니까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돼요. 나라는 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이 경직되고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는 생각이 강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지 않은데도 들려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보여요. 늘 내가 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늘 긴장하던 마음이 좀 쉬워지자. 생각으로 막 헤아리는 것이 쉬워지자 도리어 저 물소리도 들리고 스치시간 밤도 느껴지면서 도리어 그동안 내가 잊어버렸던 늘 개념화하고 떠올려서 생각하느라고 지금 여기 있지 못하여 과거를 떠올려서 괜히 원망하거나 미래의 상황을 괜히 상상하여 걱정하니라고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삶을 놓치고 있다가 생각으로 헤아림이 쭉 그치니까 주변의 상황들이 더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냥 밥 먹을 때 맛있게 밥 먹어요. 걸을 때는 지금 걷고 생각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걷고 있는 상황에 젖어들어요. 비로소 생각이 그칠 때 비로소 지금 여기를 살기 시작을 해요. 생각이 돌아가 버리면 바로 지금 여기를 놓쳐버려요. 자신이 마음이 그리는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인연따라 벌어진 삶을 놓쳐버리게 된다고요. 생각이 그칠 때, 생각으로 헤아리지 아니할 때 절로 인연따라 벌어지는 삶을 실감하게 돼요. 생각이 많으면 잠도 설치고 괜한 근심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삶이 많이 버겁고 무거워요. 근데 한번 그렇게 생각이 좀 훅 쉬어지기 시작을 하자 비로소 지금 여기의 삶을 생각으로 헤아리라고 약간 죽었던 살아있는 삶을 실감하는 것이 그동안 뭔가 내가 개념적으로는 생각으로 내 목표량을 치우구나 막 훨씬 더 막 수익률이 좋구나 막 사업이 잘 되거나 등등등으로 막 뭔가 내가 추구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걸 구하여 얻는 것 기쁨만 알다가 생각이 그치자 그냥 파란 하늘을 보는 기쁨이 벌레 소리나 새소리 듣는 기쁨이 시장 상황들이 막 장사하는 소리들이 그냥 내가 추구하는 걸 얻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벌어지는 삶을 온전히 보고 듣고 하는 삶 자체의 묘미가 새롭게 와닿기 시작을 해요. 현대인들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질적 풍요 속에 살고 있건만 스트레스로 인한 행복성이 낮은 이유는 실제로 삶을 실감하는 감은 잊어버린 채 자꾸 생각으로 끊임없이 구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많은 걸 가질수록 기쁘다고 여기는 생각 때문에 그런 삶 자체의 기쁨을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의 첫 번째 과정은 그렇게 자꾸 생각할 때만 생각해. 생각할 때 화장실 가가지고 왜 잡생각을 그래 많이 해. 밥 먹으면서도. 그래서 그냥 밥 먹을 땐 밥 먹고 얘기할 땐 얘기하고 들을 땐 듣고 볼 때는 보고 지금 여기의 삶에 온전히 젖어들어서 이 생각이 확 일어나서 생각이 마음에 확 뺏기지 말고 지금 여기.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약간 원칙처럼 좀 하면 좋은 게 지금 여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얘기하자. 네가 지금 어떤 느낌이 드니? 지금. 과거에 내가 그랬다. 앞으로 그랬다 말고 지금 네가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느낌이 어떻니? 하고 늘 지금 여기 밥 먹을 때 지금 느껴지는 이 밥맛, 이 밥이 얼마냐, 뭐 채소가 신선해 마냐 말고
지금 여실하게 보고 듣고 느끼는 지금 여기의 삶에 온전히 깨어 있는, 그걸 방해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생각이에요. 생각이 돌아가면 지금 여기를 놓쳐버리게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생각으로 헤아리면 이 생각이 이 양면과 같아서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면 해야 하는 것과 같아서,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것과 같아서, 이런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괴로움들을 겪잖아요. 그죠? 공부하면서 얻는 첫 기쁨이 스스로 생각 때문에 시달리는 마음이 조금 쉬워지자 삶이 조금 더 가볍고 좀 뭔가 모를 편안함이 느껴진다라고. 삶이 편안해진 게 아니에요. 자신을 덜 시달리게 한 거예요. 자신을 덜 괴롭힌 거예요. 자해를 그친 거예요. 괜한 생각을 실제인 줄 알고 괜히 걱정하고 괜히 원망하던, 악몽 꿈에서 괴로워하는 건 스스로 괴롭히는 거죠. 착각 때문에. 와 같이, 악몽 꿈에서 비명 지르는 거와 같이 괜한 과거에 대한 원망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스스로 막 찡그리고 괴로워하는 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물론 괴로워도 괴로운 건 아니에요. 악몽을 꿔도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문제를 나쁜 심각한 괴로운 상황에 처한 것처럼 괴로움을 겪을 뿐, 막 걱정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것 또한 그냥 괴로워할 뿐, 괴로운 상황은 아닌데 괴로워할 뿐, 착각 때문에 벌어지는 괴로움들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괜히 문제시했네 라고 여겨서 본래 문제가 아닌 걸 내가 문제시해서 문제에 처한 것처럼 여겼구나라는 걸 자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나 세탈하는 게 아니라 체면 걸린 것처럼 묶인지 않았는데 괜히 스스로 묶인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서 알면 자유로워지는 것과 같이, 문제를 바라보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괜히 문제시한 거였어. 그죠? 좋아. 그 본문에 앞서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모기가 좀 있네. 우리는 아직도 자꾸 생각에 의거하는 습관이 짙어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내 얘기 같죠? 여전히 막 생각이 잘 쉴 날 없이 계속 생각이 돌아가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자려고 누워가지고도 피곤해도 자고 싶은데도 습관적으로 막 생각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누구 얘기 들으면서도 얘한 얘기를 안 듣고 막 생각이 도는데 다음 말 뭐라 할까 생각이 돌아가고 하는 식으로 늘 생각이 막 돌아가는데 익숙해 있어가지고 공부를 마음 깨닫는 걸 장애한 거였어요. 마음만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생각을 실제시하는 마음 때문에 괜히 생각 따라서,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번 달 잘 될 것 하면 괜히 즐거웠다가 너무 또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순간 괜히 걱정되는 것처럼 생각을 실제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괜히 신났다가 잘못되는 거는 괜히 걱정했다가, 실제로 벌어지는 삶은 잊어버린 채 괜히 이미지를, 상상을, 생각이나 그림을 실제시하는 마음 때문에 삶을 저버린 거였으니까, 그걸 알면, 내가 괜히 내 생각 때문에 시달리는 줄 알면 비로소 자신을 시달리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치게 됩니다. 그죠? 남이 날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찡그리고 있다는 걸 알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마음이 점차 그치죠. 총 공부의 첫 번째 단계는 이와 같이 괜한 생각을 실체시하여 생각 따라 휘둘리는 자신의 삶을 자각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생각이 많을 때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내가 있고 상황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늘 마음에 긴장감과 애씀이 있어요. 근데 비로소 생각이 좀 훅 쉬어지자 그냥 들리네, 그냥 보이네,
그냥 느껴지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인연이 되니까 인연 따라 리얼하게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예전에는 그걸 모를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다스릴까를 했었는데 이 생각을 그치니까 나라는 놈이 어떤 애씀도 하지 않고 생각도 헤아리지 않고만 리얼하게 배가 고파. 밥을 먹으니까 맛있어. 많이 먹으니까 배가 불러. 배부르니까 졸려. 졸리니까 잠이 들어. 자다 보니 깨. 인연 따라 그에 상응한 삶이 리얼하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알면서 생각을 헤아리지 않고 온전히 지금 여기의 삶을 실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연 따라 드러나는 낱낱 삶을 실감을 해. 이때 우리는 인연 따라 드러나는 낱낱 느낌이나 낱낱 생각이나 낱낱 인연 따라 드러나는 마음 상태를 실감해야. 문득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이거 어떡하지라고 이렇게 문득 혼자 있으니까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혼자 있으니까 문득 외롭다라는 기분이 혹 들어요. 그럼 어떻다? 없던 외로움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 외로움은 내가 원치 않는 감정이니까 떨치고 싶어요. 인연 따라 드러나는 마음 상태를 실체시해야. 그리고는 외로운 느낌보다는 같이 있는 뭔가 모를 충만감이 좋아. 걔 만나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 외로운 마음 상태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마음 상태니까 혼자 있으면 계속 외로운 상태가 계속 길게 엮여질 것 같으니까 빨리 상황 인연을 바꾸어서 걔랑 같이 있으면서 뭔가 모를 신나는 마음 상태가 되고 싶어 해야 인연 따라 다양한 마음 상태가 있고 그 가운데 이런 마음 상태는 좋고 저런 마음 상태는 싫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이었어요. 외로우면 지금 내가 외롭다라고 외로운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인연 따라서 자꾸 변한다고 여겨요. 좋았다가 나빴다 한다고 여겨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이해 자세가 여기서부터 비롯돼요. 좋아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톡에 참고해 봐라 했던 문구. 말미암아 있는 것은 말미암은 것을 떠나지 않는다. 주먹은 무엇을 말미암아 있어요? 손을 말미암아 있죠. 보자기는 무엇을 말미암아 있어요? 손을 말미암아 있죠. 그죠? 이 말미암은 것이 없으면 말미암아 있는 게 없겠죠. 말미암는 게 있으니까 이걸 말미암아서 이런 주먹 모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미암은 것과 말미암아 있는 것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손을 말미암아 있는 이 보자기 모양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지만 말미암은 건 안 사라지죠. 그렇다고 해서 말미암은 것과 말미암아 있는 것은 다르진 않죠. 그죠? 그와 같이 그런지라 만일 손이 막 하트가 되고 싶어 하면 악수할 때 하트가 되고 싶은데 악수할 때는 좀 원치 않겠죠. 만약 혹시라도 손이 다쳐가지고 기부스가 돼버렸으면 하트가 되고 싶은데 하트가 안 되겠죠. 내가 되고 싶은 게 내가 좋아하는 손 모양이 되고 싶은데 이거는 이런 인연 때만 이렇게 되지 인연이 바뀌면 한결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 손이 나는 좀 하트가 늘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게 되면 바람을 이루기 어렵겠죠. 화가 나거나 악수할 때나 하이파이브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테니까, 그지? 또는 인연이 바뀌었다가도 내가 원하는 게 되려면 힘을 줘서 만들어야 되죠.
근데 만약 손이 나는 하트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나 또는 나는 손이고 싶어 라고 바라는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유형을 살펴보죠. 만약 손이 하트가 되고 싶다고 하면 애를 써야겠죠. 근데 상황이 바뀌면 또 사라져버리니까 빨리 또 애를 써야겠죠. 그래서 또 상황이 늘 이런 모양이 될 수는 없죠. 그지? 애를 써야 되고 애를 써도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트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손은 늘 애를 써야 되고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 손이 나는 손이고 싶어 하면 언제든 손이네. 학습할 때도 좋아해 에이씨 할 때도 언제든 손이네. 애씀을 요하지 않네. 하트가 되려면 애를 써야 되는데 손이고자 하면 애씀을 요하지 않네. 그치? 아니 손이고자 한다고 해서 막 주먹 모양을 쥐거나 잘 가라 한다거나 이런 모양을 안 짓는 건 아니죠. 이년따라 리얼하게 온갖 모양을 짓지만 자신을 떠나지 않아요. 그죠? 손이 자유로워지는 길은 하트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길이 아니라 손이고 싶다일 때. 사실 손이 한번 자신을 알고 나면 손이고 싶다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죠. 그죠? 그런 마음은 안 들겠지. 근데 그동안 많이 손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막 모양은 자신인 줄 알 때는 화가 나면 주먹이 되고 막 친구가 떠나면 보자기가 되고 라고 할 때는 난 하트가 되고 싶다고 할 때는 이런 습관 때문에 부득이 난 더 이상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을 구하는 마음은 그치고 나 자신이 되고 싶어. 나는 내가 늘 온갖 주먹하이 보자기는 이런 손을 말미암아 있는 거잖아. 말미암아 있는 것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버리지만 말미암은 것은 사라지지 않지. 사실 손을 말미암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양은 인연 되는 동안 잠깐 있는 거니까 허망한 것이고 이 말미암아 있는 것을 있게끔 하는 이 말미암은 것이 진짜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 말미암은 난 늘 손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비로소 애씀이 쉬워. 막 힘을 주던 삶에서 비로소 힘이 덜어져. 애씀을 요하지 않게 돼. 그죠? 손이 그동안 막 하트가 되고 싶다, 싫다고 하는 삶에서 비로소 난 손이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비로소 한번 손이 한번 되고 나니 늘 온갖 인연 속에서 온갖 다름 속에서 전혀 다르지 않고 이거는 뭐 애씀을 요하지 않는 어떤 인연이 되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어떤 인연도 거부하지 않는 없애려고도 하지도 않고 되려고도 하지 않는 하지만 어떤 인연도 리얼하게 그대로 수용하는 삶을 살게 되니 비로소 안심하고 어떤 인연에도 걸림없는 삶이 됩니다. 그죠? 그동안은 말미암아 있는 것을 집착할 때는 사라졌다. 빨리 이루고 싶다고 되었었는데 비로소 온갖 말미암아 있는 것은 온갖 손 모양은 손을 말미암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미암은 것을 잊어버리고 말미암아 있는 것을 집착할 때는 애를 썼었는데 비로소 그죠? 모든 말미암은 것은 모든 말미암아 있는 것은 말미암아 있는 거잖아. 그죠? 어떤 것이든 이걸 말미암아 있는 거니까. 그죠? 모든 게 다. 비로소 말미암은 것을 한번 보면 말미암은 것이 없으면 말미암아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도 다 말미암아 있는 것은 말미암아 있는 거니까 비로소
모든 손 모양이 손을 말미암은 것인지라 손을 한번 실감하고 나면 어떤 손 모양도 다 손일 뿐이라서. 그래서 얘가 비로소 바람을 바꾸었어요. 손이 하나 같은 모양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속에서는 늘 애를 썼고 안 되면 또 애를 써야 되고 애써도 금방 또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버리는 삶이었다가 비로소 난 손이고 싶다라고 하죠. 이미 손이네? 역시 손이네? 역시 손이네? 언제든 내가 원하는 게 돼. 24시간. 어떤 인연에도 내가 원하는 게 돼. 하태가 되고 싶을 때는 잠깐 될 뿐이고 또 애를 써야 되고 그지 했었는데. 와, 같이. 님들은 어떤 바람이 있어요? 좀 편안한 상태가 되고 싶다. 좀 신나고 싶다라고. 인연 따라 나타나는 그 마음 상태를 실제라고 여기고 그 마음 상태를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좀 편안해지고 싶어. 좀 신났으면 좋겠어. 라고?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유형과 말한 것처럼 답답해는 이걸 말미암아 있는 거죠. 그지? 그지 또한 이거를 말미암아 있는 거죠. 이거를 그지? 아까 말한 것처럼 편안 이걸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 있는 것은 사라지지만 말미암은 건 안 사라지죠. 안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 따라서 말미암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미암아 있는 것에 의지하면 차별을 보지만 말미암은 것은 차별이 없죠. 와, 같이. 정말로 다는 이걸 말미암아 있는 거잖아요. 그지? 답답해가. 그런지라 이걸 손이라 하고 이걸 손 모양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지? 이게 손이고 이게 손 모양이잖아요. 그죠? 와, 같이 답답해가 마음이고 마음 상태야. 이 둘이 아니니까. 지금 손이라고 말하는 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거죠. 하지만 손은 주먹, 가위, 보자기로 이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손 모양 이름할 수 있죠. 이건 주먹이죠. 왜냐하면 이런 뭉켜진 모양을 주먹이라 하는 거니까 이런 편 모양을 보자기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손은 주먹이라 이름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런 주 모양은 사라져 버리는데 손은 안 사라지잖아요. 손은 온갖 모양을 놔두지만 손을 말미암아서 온갖 모양을 놔두지만 나타난 모양이 손은 아니죠. 그래서 손은 이름할 수가 없어요. 주먹이든 가위니 보자기니 이름할 수 있는 건 다 손일 뿐이에요. 손 모양일 뿐이에요. 손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모양이 손은 아니기 때문에 모양에 해당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와, 같이. 온갖 마음 상태는 이름 붙일 수가 있어요. 아싸, 신난다. 아주 괴롭다. 답답해. 오, 신기하다. 하고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마음 상태는 이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먹, 가위, 보자기에 온갖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말미암아 있어요? 이걸 말미암아 있죠.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말미암아 있는 것은
말미암은 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건 둘이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그죠? 둘이 아니죠. 지금 부득이 두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과 말미암아 있는 것이라는 두 이름을 붙였지만 둘이 아니에요. 하나는 아니에요. 그죠? 와, 같이. 마음 상태랑 마음은 마음 상태니까 둘이 아니에요. 하나는 아니에요. 마음 상태는 사라지니까. 와, 같이. 그런데 어떻다? 님은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걸 지향했어요?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되고 싶다. 좀 신나는, 좀 즐거운 마음 상태가 되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유형과 마음이고 싶다. 유형이 있다면. 편안한 상태는 늘 있진 않죠. 애를 써야 돼요. 자, 그런 인연이, 그런 상태가 주목은 항상 있진 않죠. 인연이 되어야지 그 인연을 지어야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와, 같이. 편안하다는 상태는 늘 있질 않아. 인연이 되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지어야 돼. 인연이 바뀌면 흔적도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편안한 상태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늘 애를 써야 되고, 애를 써도 사라져 버리니까 실망하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짜증나고,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 상태가 되고자 한다면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지는 삶이야. 근데 만일 마음이고 싶다? 마음이고 싶다? 한다면, 마음이고 싶다고 한다면 이미 마음이잖아. 지금도 마음이잖아. 짜증날 때도 마음이잖아. 싸할 때도 마음이잖아. 말미암아 있는 것이 되고자 하면 있다 없다 하니까 애를 써야 되고 사라져 버리지만, 말미암은 것이 되고 싶다면, 말미암은 것이 되고 싶다면, 어떤 말미암아 있는 것에, 어떤 말미암아 있는 것도 이건 말미암아 있는 거기 때문에 쳐버리질 않아요. 님 어떤 마음, 어떤 바램으로 살아가시나요? 내가 원하는 마음 상태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마음이고 싶나요? 지혜론이 밝히면 이런 겁니다. 마음이고 싶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음에 대한 바른 지혜로움으로 마음에 대한 언뜻이라도 체험함이 있으면 비로소 힘이 덜어져요. 하트가 되려면 애를 썼었는데 손이 되고 싶다 하니 애씀을 요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유형인가? 내가 원하는 마음 상태가 되고 싶어서 자꾸 그런 인연을 지어서 그런 마음 상태가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모양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늘 애를 쓰고 애씀 때문에, 구함 때문에 내가 괴로웠구나.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잠시 나타난 마음 상태, 허망한 걸, 환가 같은 걸 구한이라고 스스로를 시달리게 하였구나. 온갖 마음 상태가 다 마음을 말미암아 있는지라. 말미암아 있는 마음 상태를 구한이라고 애를 썼었는데 허망한 짓이었고 고달픈 삶이었고 비로소 만법을 잊게끔 하는 말미암은 것.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에 익숙해지고자 하니 마음은 어떤 인연을 손이고자 하면 어떤 모양을 지어야 될 필요도 없고
어떤 모양도 거부할 필요가 없어. 손이고자 하며. 어떤 인연도 쫓지 않고 어떤 인연도 거부하지 않게 돼. 손이고자 하며. 지혜로운 이는 마음은 알지 못한 채 마음 상태가 마음인 줄 알 때는 좋은 마음 상태 있고 나쁜 마음 상태가 있는 줄 알았던지라. 나쁜 마음 상태는 멀리하고 좋은 마음 상태가 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 상태는 환과 같은 것이라서 이름에 불과할 뿐 실체도 없는 것을 구하니라고 내가 어리석었다는 걸 알고 비로소 모양을 구하는 마음을 그칠 때 비로소 말미암아 있는 것은 말미암은 것을 떠나질 않아요. 말미암아 있는 것은 말미암은 것을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말미암은 것을 깨닫는 것은 말미암아 있는 것에서 확인하는 거야. 따로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 말미암아 있는 것에서 말미암은 걸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점차 마음이 밝아져서 마음에 익숙해져 가는 길이. 원하는 마음 상태가 되고자 하는 길은 마음을 저버리는 길이에요. 하트가 되고자 하는 길은 손을 저버리는 길이에요. 하트가 되고자 하는 길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길은 손이 되는 길과는 어긋난 길을 가는 거예요. 손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손이 아니어야지 손이 되고 하트가 아니니까 하트가 되고자 했지. 손은 손이 되고자 하지 않아요. 손이 아니어야지 손이 되고자 하지. 와 같이. 비로소 한 번이라도 이런 체험함이 있으면 비로소 안심함이 돼. 비로소 애쓰는 마음이 절로 그치고 그래서 힘이 덜어지는 곳이 힘을 얻는 곳이다라고. 손이 되는 길은 힘이 덜어지는 곳이야. 와 같이. 마음을 깨닫는 길은 구하는 마음이 그치는 길이에요. 무언가가 되고자 하거나 무언가 짓고자 하는 마음이 그치는 길이 절로 쉬워지는 길이 마음이 밝아지는 길입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길이 유일하게 안심하는 길입니다. 인연을 지으려 하지도 않고 인연을 거부하지도 않는 거기에 점차 익숙해져 갑시다. 16번째 이참정 할로에게 보내는 별지. 부추밀이 잠깐 삼구에 있을 때에 편지로 돌을 물은 적이 있었는데 이를 인해 타파하는 갈등상에서 잡초에 떨어짐이 적지 않았건만 아직도 그가 묵조하는 곳에 빠져 있으니 이것은 삿된 스승을 만나서 귀신 굴 속으로 끌려 들어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또 편지를 받아보니 다시 또 고요히 앉는 것이 좋다고 집착합니다. 그가 수렁에 빠진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저의 손에 참여하겠습니까? 보죠. 앞에서 부추밀에게 답한 세 가지 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부추밀이 늘 바쁘게 살아가니라고 아까 그분처럼 본인이 나름 사업을 하니까 이거 뭐 배가 지금 뱃길에 막혀가지고 수입이 안 돼가지고 걱정이다라고 또는 들어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빨리 수송해야 될까라고 늘 한시도 쉬지 못하고 늘 머리를 돌리고 하는 식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물질적으로 큰 아파트에서 큰 차를 타고 뭐 사장직을 가지고 막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정작 본인은 한시도 생각을 헤아림을 끊임없이 뭔가를 돌려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추가해야 되는 일하고 속이 늘 바쁘고 속이 늘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가지고 피곤한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야 생각 때문에 네가 괴로운 거야.
왜 자꾸 생각을 이렇게 스스로 고달프게 하니? 생각만 훅 쉬어도 생각만 없으면 아무 일이 없다. 그런 모든 생각이 훅 쉬어서 아무 일 없는 삶이 도인의 삶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와 같이 한번 고요히 앉아서 모든 생각을 훅 쉬었더니 뭔가 모르게 고요함과 편안함이 있어. 이거구나. 빨리 생각을 훅 쉬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생각을 없이 사는 삶이 일 없는 삶이고 마음에 개합해가는 삶이구나라고 여가지고 고요히 앉는 것을 즐겨요. 아까 공부하는 얘기 첫 번째 단계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느라고 생각에 시달리고 생각 때문에 마음 스스로를 생각이 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하는 떠올랐다 사라졌다 하는 생각에 마음이 가있기 때문에 마음을 깨달는 게 스스로 져버린 거였기 때문에 한 번쯤 야 그렇게 헤아림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스스로 시달리게 하고 아무리 불법이 뭔지 헤아려도 불법을 아무리 이거구나 알아도 다 생각일 뿐이어서 마음 깨닫는 게 아니다. 아르마리 이 문에 들고자 하는 일은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면 꽝이다. 라고 분별을 쉬어라. 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얘기는 자꾸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피곤한 것이니 생각은 좀 그쳐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은 자꾸 생각을 헤아리기 때문에 생각을 진실인 줄 알아서 생각에 시달리고 있는 이에게 생각을 잠깐 훅 좀 스스로를 괴롭히는 작업을 그치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이 그치자 좀 뭔가 편안하고 고요하니까 이게 공부의 길이구나라고 알아서 단지 생각을 쉰 것만으로써 공부를 삼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묵조가 따는 게 묵조의 병폐가 그거야. 생각이 괴로움이니 생각만 쉬우면 괴로움이 없다. 생각을 훅 쉬고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부추밀이 그런 병폐에 좀 빠져 있어요. 이거는 고요히 있으면 좋고 시끄러운 데 가면 괴롭고 그러니까 빨리 시끄러운 곳을 멀리 가서 다시 고요해지고 싶고 나중에는 이 고요한 데도 힘을 얻어가지고 시끄러운 데 가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 생각 없음으로 공부를 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미암아 있는 것은 헛것이다 라고 하자 이 헛것이 다 사라져 버리면 진실이 드러날 거야 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막 찡그리고 막 하니까 허망한 모양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모양이 다 사라지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여겨요. 손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주먹 가위 보자 이 허망한 거고 이런 모양이 다 사라지면 손이 드러날 거래. 허공이 되면 손이 드러나는 거야? 아니에요. 말미암은 것을 깨닫는 길은 말미암아 있는 것을 떠나질 않아요. 말미암은 것과 말미암아 있는 것은 둘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 온갖 생각은 망상이고 괴로운 것이고 이것 말고 망상은 괴로운 거니까 빨리 쉬어서 없애버릴 것이고 진실한 마음을 깨닫고자 해요.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망상과 허망한 생각, 망상과 성품, 진실한 마음을 둘로 이해하여 망상은 괴로운 것이고 나를 시달리게 하고 허망한 것이니 빨리 떨쳐버리고 내가 진실한 성품을 깨달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둘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끊임없이 분별하는 습관을 그대로 망상은 나쁜 것이고 마음은 좋은 것이니 망상은 빨리 떨쳐버리고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도록 추구하는 길이에요. 이것 없애고 손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말고. 물론 좋다, 이상하다라고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을 한번 그쳐야 돼. 그죠? 말미암아 있는 것을 진실하다 여기기 때문에 말미암은 것을 저버리긴 거였으니까 말미암아 있는 것은 허망한 줄,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그쳐야 돼. 모양은 허망한 것임을. 잠깐 주먹에다 이름 붙였을 뿐 주먹에 해당하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좋다고 하였기 때문에 좋은 것이 여겨진 것, 뭐 특별하게 다른 것도 아닌 걸. 좋다고 여기서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한번 그쳐야 돼. 아니?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한번 그치면 모양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 가나다라는 사라져 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으니까 A, B, C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일 뭐 할까 생각은 나타났다 사라져 버리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어제 뭐 했더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한번 반드시 우리는 생각이나 기분을 내 마음인 줄 알고 집착하는 오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과 기분은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난 허환하는 것이다. 실체도 없고 환과 같은 것이라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라는 걸 알아서 나타난 모양을 집착하는 마음 한번 그쳐야 됩니다. 그죠? 그치면 리얼하게 나타났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환과 같은 것이라는 걸 알면 그렇지? 이게 환과 같은 것이라는 걸 알면 비로소 이건 환이 아니에요. 이건 환과 같은 것이지만 이건 환과 같은 게 아니에요. 환과 같은 게 이것마저 환이라면 나타날 수가 없잖아. 이건 환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온갖 말미암아 있는 것은 환과 같은 것이지만 말미암은 것은 환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갖 말미암아 있는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답답해 집착하기 때문에 이건 몰라요. 답답해 아싸라니 온갖 나타나는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그치면 그 나타난 바가 다 환과 같은 줄 알아서 환과 같은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그치면 환은 사라져버리지만 이건 결코 안 사라지거든요. 결코 안 사라진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게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생각이나 기분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을 저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이나 기분은 환과 같은 것이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라는 말을 통해서 그 집착하는 마음이 그치면 환이 아닌 성품을 실감을 해야. 그치? 환이 아닌 성품을 실감을 하면 한번 말미암은 것을 실감을 하면 말미암은 것은 말미암아 있는 것에 더욱더 확인이 되는 거야. 그동안 이상하다, 좋다고 할 때는 말미암아 있는 것에 집착하였기 때문에 말미암은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이상해진 줄 알고 좋아진 줄 알았더랬어요. 비로소 모양 집착하지 않았더니 비로소 말미암은 것을 알아요. 말미암은 것을 이게 진짜구나 하면 실감하고 나면 이 말미암은 것은 말미암아 있는 것에서 늘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비로소 온갖 말미암아 있는 것을 이제 이거를 말미암은 것을 모를 때는 막 찡그리고 좋아할 때는 그 말미암아 있는 것은 허망한 모양이고 가명에 불과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라고 이걸 진실한 거 저버리니까 찡그리고 좋아하니라고 모양을 집착하니라 진짜 모르고 있으니까 비로소 모양은 허망한 거라고 말을 한 거야.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그쳐서 한번 실감이 되면 진실한 것은 이렇게 말미암은 것은 말미암아 있는 거로 드러난다고요. 비로소 허망한 모양이 아니라 온갖 진실함의 나타남이에요. 말미암은 것은 말미암아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고요. 다시금 온갖 모양을 저버리지 않게 돼요.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낱나 생각이나 느끼나 말을 저버리지 않게 돼요.
이것이 온갖 진실의 나타남이니까. 근데 묵주하는 사람은 답답해. 잘못되는 거 아니라고 이거 생각이나 기분의 이거를 실제라 여겼기 때문에 이것에 시달리다가 비로소 이것이 좀 사라지니까 편안해지니까 이 사람은 어떠다 아직까지도 이것이 실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면 괴롭고 쉬워지면 편안해지고 나타나면 또 괴로워져요. 이것이 전혀 환이라는 조망함이 없기 때문에 실제니까 나타나면 없애야 될 것이에요. 계속 모양에 일구하는 마음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져야만 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돼. 전혀 성품의 조망이 전혀 없어요. 방편을 설해진 가르침을 실제인 줄 알아가지고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야지 마음이 드러난다고 여겨요. 마음과 생각을 둘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 사라지면 마음이 드러날 거래요. 보자기 모양이 사라져야지 손이 드러난대. 주먹이네. 아이 주먹이잖아요. 주먹이 사라져야지 손이 드러난대. 아니라고요. 근데 물론 반드시 온갖 생각이나 우리는 아직까지 생각이나 기분을 실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몰라요. 우리는 말미암아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말미암은 걸 몰라요. 반드시 말미암아 있는 것은 말미암은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있는 거야. 실제하는 건 이 말미암은 거야. 이 말미암은 것을 말미암아 있는 걸로 드러나긴 하지만 반드시 마음을 말미암아서 온갖 마음 상태가 있는 거니까 마음 상태는 허망한 것임을 알아서 마음 상태에 집착하는 마음이 그쳐야지 한번 마음이 실감이 돼야. 한번 마음이 실감이 되면 이 마음은 온갖 마음 상태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온갖 마음 상태에서 마음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부추미는 이런 묵조하는 야, 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 생각만 쉬니까 안 괴롭지? 그래. 괜히 생각을 스스로 괴롭히지 마. 생각으로 훅 쉬어. 그럼 괴로움이 없어. 평상시에도 생각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단돌이 해. 그런 모든 생각이 쉬어진 자리가 마음자리다. 그 생각 없는 상태에 익숙해져. 라고 가리키는 가르침을 듣고서 그동안 내가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문제가 이 가르침대로 하니까 해결이 돼. 생각 때문에 괴로웠는데 생각이 쉬니까 안 괴로워. 아, 생각만 없으면 괴로움이 없구나. 아, 생각하지 말아야지. 나타나면 빨리 생각을 비워버려야지. 라는 식으로 구경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길을 빠져버리는 거예요. 방편으로 설해진 가르침을 구경의 가르침인 줄 알고 집착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길에 머물러가지고 빠져있는 거라고요. 이번에 그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또다시 누누이 갈등하여 구업을 아끼지 않고 통렬하게 깎아서 없애줬는데 기꺼이 머리를 돌리고 생각을 바꾸어서 날마다 쓰는 가운데 화두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성인이 말씀하시길 차라리 파괴하기를 수미산과 같이 할지언정 삿된 스승에게 단 하나의 삿된 생각도 훈습되어서는 안 되니 삿된 생각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인식 속에 있으면 마치 기름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영원히 빼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님들은 다행히 딴 데서 삿된 생각이 덜 훈습돼서 와서 그놈아 봐야 드립니다. 그지? 근데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이런 법화계에서 말한 것처럼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 당체는 중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중생은 끊임없이 뭔가 즐거워지고 싶고 신나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하는데
죽지 않는 법. 중생은 좀 오래 살고 싶을 뿐이지 죽지 않는 법은 꿈도 꾸지 않아요. 태어났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좀 즐거워지고 싶은데 괴로워지기 싫은데 결국 괴로워지지도 않고 즐거워지지도 않는다. 물론 이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지만 전혀 기쁨과 슬픔이 물림이 없다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해. 한 슬픔은 빨리 떨쳐버리고 늘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래서 방편으로 성문, 연가, 보살의 법을 설한 거예요. 무명 때문에 괴로운 거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서 괴로움의 원인을 탐진치니 탐진치를 끊어 없애버리면 괴롭지 않은 열반을 증득한다. 모든 건 다 인연 따라 드러나는 법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고 환가가 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어우러진 삶이니 너를 위하는 길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길이 너도 자유롭게 해주는 길이니 스스로 이롭게 하고 남들도 이롭게 하는 모두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이 길이다라는 가르침을 단계 설하시는 거야. 근데 어떻다? 성문의 가르침만 듣고서 내가 어리석어서 욕심내니까 뜻대로 안 되고 화가 나서 괴로운 거구나. 빨리 이 욕심내는 걸 알아차려서 욕심을 끊어 없애야지. 화가 나면 알아서 화를 끊어 없애야지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끊임없이 괴로운 생각 때문에 괴로우니 괴로운 생각을 떨쳐버려야지라고 하는 단계로 설한 가르침을 구경의 법인 양 여기게 되면 도리어 그 가르침이 자신을 진실에 개합되는 것을 가리게 되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방편은 방편인 줄 알아야 되는데 방편을 진실인 양 설한 삿된 스승을 만나게 되면 그런 삿된 가르침 훈습되어 가지고 삿된 길을 가게 돼요. 어떻다? 생각은 망상 때문에 괴로운 거니까 망상을 빨리 떨쳐버려야 된다라고. 방편으로 설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이 망상인 줄 알아서 허망한 상에서 환과 같은 줄 알아서 이거는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고 싫어할 만한 것도 아니라는 걸 조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건 나쁜 거니까 떨쳐버려야 될 것이냐 여기 되면 마음을 깨달을 기회를 저버리게 돼요.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면 손을 깨달을 기회를 저버리게 돼요.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면. 망상은 망상인 줄 알아서 화나와 같은 줄 알아서 집착하는 마음을 그치고 나면 허망한 상에서 진실한 성품을 확인하는 거야. 나중에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그쳐서 성품에 대한 작은 전환이 되면 성품은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망상이 아니라 진실한 성품의 작용이 된다고요. 묘한 손의 작용일 뿐이라고요. 이걸 떠나 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손의 작용인데. 근데 망상을 터부시하고 없애버리고 고개를 돌리면 마음 깨달을 길을 저버리게 돼요. 그렇게 단정지으면. 반드시 망상은 망상인 줄 알아야 돼요. 허망한 상이어서. 호환하는 것임을. 실체도 없고 환각하는 것임을 알아서 집착하는 마음이 그쳐야 돼요. 그치고 한번 그쳤다 문제 성품에 대한 전환이 되면 성품은 온갖 인연 따라 이렇게 드러나는 말미암은 것은 말미암아 있는 곳에서 확인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에 기름 들어가면 못 빼내나? 기술이 좋아서 또 이거 뭐 다시 말려가지고 분할 수 있나? 아주 기술이 좋은 기술자를 만나면, 그지? 뭐 기름때 묻은 것도 정말 세탁 장인을 만나면 기름때도 제거할 수 있죠. 정말 부처님을 만나면 가능하겠지만 어지간해서는 밀가루에 기름을 부으면 어렵겠죠. 이분이 이러하니
만일 그와 더불어 서로 만나거든 잠시 그에게 답한 편지를 받아서 한번 보시고 이를 인해 방편을 지어서 이 사람을 구제하십시오. 사서법 가운데 동사섭이 최고이니 그대가 이 법문을 크게 열어서 그로 하여금 믿어서 들어오게 한다면 저의 힘을 반으로 덜어줄 뿐만 아니라 역시 그로 하여금 믿어 의심하지 않아서 기꺼이 옛 소고를 떠나게 할 것입니다. 사서법이 뭐지? 에어, 보시, 에어, 동사, 보시하는 것.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 보시하는 것 또는 칭찬하거나 사랑하는 말로 하는 것. 보시, 에어, 동사, 무예? 무예시는 보시 중에 하나이지 않나? 아무튼 아무튼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 동사섭이 가장 좋다.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려면 처음에는 걔랑 같이 걔가 좋아할 만한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해주면서 어떻게 그죠? 내 얘기 잘 들어주니까 내가 먹고 싶다는 걸 같이 먹어주니까 얘가 좋아하는 걸 함께 해주니까 얘가 좋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흔쾌히 함께 해주니까 얘가 좋으니까 처음에는 얘가 여에 대한 확실한 관심을 듣기 전에는 얘가 뭐 말해도 잔소리 같아서 듣기 싫어. 근데 얘랑 같이 함 속에서 내 뜻을 잘 들어주니까 얘가 너무 좋아. 내 뜻을 잘 들어주니까 얘 뜻도 좀 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동사함 속에서 충분히 서로가 함께한 듯한 정말 일심동체가 된 듯한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그에게 바른 법을 설한다며 흔쾌히 그로 하여금 삿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들게 할 겁니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대스님이 약간 양동작전? 혼자서 막 얘기하면 이 자꾸 옛 스승에 대한 옛 스승의 삿된 가르침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자꾸 거부감이 드니까 사실 깨닫기 전 이참 정도 대스님 가르침을 듣고는 뭐야 라고 불평과 의심과 분노가 반반이었어요. 이거 직접 실감하기 전에는 생각 때문에 내가 휘달리니까 생각만 비워버리면 편안한데 그게 공부지 라고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니까 빨리 생각을 떨쳐버리고 생각에 마음 두지 않는 것이 날 자유롭게 한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로 마음 못 깨닫는다. 정말로 망상은 망상이기 때문에 잡아 없애거나 쉬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자꾸 이걸 잡아 없애려고 하거나 쉬려고 한다는 것은 망상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실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잡아 없애려고 하고 쉬어 없애려 비우려고 하는 거다. 망상은 망상인 줄만 알면 없앨 필요도 없고 쉬어야 될 대상도 아니다. 망상이 망상인 줄 알면 그대로 참된 성품의 작용인지라 망상을 터부시하거나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이 선뜻 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먼저 자기 충분히 눈높이도 맞고 함께 어울려감 속에서 얘기해 줄 만한 정말로 좋은 도반인 사람에게 함께함 속에서 서서히 그로 하여금 삿된 소견을 조금 이런 이 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법에 들게 한다면 기꺼이 옛 소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요. 정말로 도반들끼리의 법담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님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을 또 제가 일깨워주는 면도 있긴 하겠지만 함께 가는 길 속에서 함께 느끼는 답답함을 너도 그렇구나라고 함께 답답함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먼저 이 답답함을 해결했던 본인의 도반의 자각이 그렇구나라고 자신의 답답함을 해결하는 좋은 실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늘 법을 가까이 하고 법을 함께 논의함 속에서 더욱더 밝아집니다.
자꾸 말하면서 내가 알았던 약간 미진하거나 흐렸던 것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힘을 얻게 돼요. 밥은 나누면 줄지만 법은 나누면 배가 돼요. 더욱더 내 살림살이가 더욱더 견고해져요. 늘 법을 가까이 하시고 법을 함께 논하면서 법에 익숙해져 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